교육부가 사교육 부조리를 정조준하면서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파는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요. 현직 교원 297명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억 원의 대가를 챙긴 사례도 있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훈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네. 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교사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경기도의 사립학교의 한 수학교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7개 업체와 연구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았는데요. 4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도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서 3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공립학교 지리교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 작업에 참여해서 모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액수가 많은 사례 3명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 세 사람 모두 겸직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액수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 전체 규모는 어떻게 파악됩니까?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진행한 자진 신고 기간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총 297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좀 부실해서 보완하고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이 됐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는데 중학교 교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세부 유형별로 보시면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제작이 92건, 강의나 컨설팅을 한 경우도 92건, 기타로 분류된 게 47건 이렇게 해서 총 76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341건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였고요. 사람으로 따지더라도 절반이 넘는 188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액수로 따지면요,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람이 모두 45명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허가를 받더라도요, 이게 본인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입시업체와 이 교사가 연계가 됐던 거라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보다시피 지금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교직이 아니라 사교육 출제가 본업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를 좀 넘어섰던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례별로 좀 다 달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교육부는 일단 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항을 사고 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여겨질 때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문항을 거래한다고 해도 이게 통상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너무 과도한 금액을 줬을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청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돈을 건넨 사교육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과다한 금액의 기준이 그럼 얼마냐? 이거는 조금 더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고요. 자진 신고한 교사들 좀 경감이 되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이후에 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되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기려는 고의성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현직 교사들이 이 수능 출제와 검토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 가운데 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사례가 있다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수능 출제 여부나 이 모의고사 출제 여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 경력을 알리지 않겠다. 그리고 출제했던 내용을 외부에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각서를 위반한 거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이 된 건 이 정부가 이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 모든 사태가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그때 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는데 이때가 지난 6월 16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평가원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조사에서 학원에서 돈을 받은 교사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바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교육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2주간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그 경력을 토대로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사교육 업체는 그 문제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해왔다는 이 구조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 교육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존재한다고 얘기는 됐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감사원과 협의를 해서 올해 안으로 감사를 진행해서 마친다는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겸직 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